에고의 바탕을 둔 삶과 그러한 삶들이 모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에고에 지배당하고 한편으로는 에고와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하지만 에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고 소멸합니다. 그것이 알아차림, 영적인 깨어남이죠. 톨레는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리곤 순간 깨달았죠. 나 자신과 살 수 없는 그 나는 누구지? 나라는 존재가 둘이라니.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임을 톨레는 깨달았습니다. 이윽고 모든 생각이 멈추는 진공과도 같은 에너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했죠.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톨레가 눈을 떴을 때 그는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커튼 사이로 부서지는 투명한 햇살과 아침을 알리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 시간은 정지한 듯했고 모든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평화로움만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대한 감각 혹은 단지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만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거닐며 모든 것이 기적처럼 여겨지고 깊은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에고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허구의 이미지.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이며 그 정신적 이미지는 개인이 살아온 배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머릿속 목소리를 들으며 그 목소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입니다. 이 목소리가 명령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생각의 흐름 배후에는 그 생각에 물들지 않는 그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한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의 연결이 에고로부터의 자유이며 평화이고 고요입니다.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나는 누구인지 깨닫고 진정한 삶으로 다시 떠오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갇힌 채 삶 전체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감옥 속으로 태어나죠.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들. 그렇게 조건지어진 그것들이 삶의 진정한 실체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감옥입니다. 그러니 늘 경계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에고는 모든 상황에서 나를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존재입니다. 또한 에고는 무엇인가의 자신을 동일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위나 명예, 신앙, 명품과 외모 등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에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그 대상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규정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규정짓는 것을 중단해도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에고는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이 존재한다 믿습니다. 비교를 먹고 살죠. 남에게 보이는 모습이 자신이 스스로를 보는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외부의 대상들 속에서 자신을 찾는 건 언제나 실패로 끝납니다. 그렇게 에고의 만족은 수명이 짧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해서 사고 소비합니다. 그렇게 에고의 가장 큰 병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과거나 미래에서 찾고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루하기 그지없는 이 에고를 내려놓는데 몇 생이나 더 필요하신가요? 이런 본래의 나가 아닌 또 다른 나, 그것을 나로 동일시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에고를 알아차리고 그것과 동일화된 자신을 깨닫는 순간 깨어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 전체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건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 추측으로 가지고 있던 자의식과 에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에고와의 결별을 선언하세요. 그것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길입니다. 에고가 창조한 드라마는 막을 내리고 아름다운 삶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환상의 자아의식을 의식이 일으키는 시각적 환상이라 불렀습니다. 그 환상의 자아가 모든 해석의 토대가 되죠. 실체에 대한 오해의 토대가 되고 모든 사고 과정과 상호작용, 관계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었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환상은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체로 오해하고 있는 동안만 환상은 생존합니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의 실체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흐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강박적 생각들, 그것과의 완전한 동일시, 그에 따른 감정의 일어남,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죠. 머릿속에 잠시도 멈추지 않고 떠드는 목소리. 사람들에게 그 목소리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게 무엇이냐 하고 되묻죠. 그렇게 되묻고 있는 바로 그 목소리, 그 생각하는 자, 관찰되지 않는 마음. 하지만 생각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단 한순간이라도 그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의 존재로 정체성의 전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저 기쁨과 내적 평화만이 밀려오죠. 실상 우리의 삶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있는 실체 속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화된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할머니가 물려주신 반지라고요. 그게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걸 내려놓으면 자신이 더 작아지나요? 그 손실로 인해서 당신의 존재가 줄어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답했습니다. 먼저 마음이 말했어요. 맞아. 당연히 나는 작아졌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했어요. 난 정말로 줄어들었나? 이번엔 생각으로 답을 찾지 않고 느껴보려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나 자신의 순수한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난 분명 줄어들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느낄 수 있어요. 평화로우면서도 뭔가 살아있는 그것을. 그게 존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머리에서 벗어날 때만 그걸 느낄 수 있죠. 존재는 느껴야 하는 겁니다. 생각으론 알 수 없어요. 에고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에고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 반지는 사실 하나의 생각으로 당신 머릿속에 있었고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존재와 혼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자신의 존재 또는 그 일부가 반지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에고가 추구하는 집착은 에고가 느낄 수 없는 존재의 대용품입니다. 우리는 실상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들어가 있는 나, 그 생각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관념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에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 의식 그 자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에고가 모두가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는 그저 무의식인 에고일 뿐이죠. 에고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마세요. 에고임을 알아차리면 그저 미소 지으세요. 때론 소리내어 웃어도 좋습니다. 우린 그렇게 그 너머로 가기 시작합니다. 불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고가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전략 중 하나이죠. 하지만 불만은 마음이 만든 당신이 완전히 믿고 있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저 불만만으로 즐겁게 생존하는 에고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습관이 되고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불만이 일어납니다.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에 대해 부정적 마음속 분류표를 붙이는 것. 욕하기는 이런 분류표 붙이기의 가장 노골적 형태입니다. 자신은 옳다 주장하며 남들을 이기려는 그 에고의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그런 불만과 함께 분함이 따라옵니다. 분함은 억울해하고 붕괴하고 스스로 부당하게 상처받았다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에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보태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탐욕과 부정직, 진실함의 부족,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 과거에 한 일들, 그들이 말한 것, 하지 않은 것, 했어야 하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그것들에 계속해서 붕괴합니다. 에고는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게 에고는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그 잘못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한 오해이며 그렇게 적을 만들어 내가 옳고 우월함을 느끼도록 조건지어진 내 마음의 투영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잘못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그것에만 집중해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함으로써 그 잘못을 확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에고는 또한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분개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상황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나는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고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고.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만을 품지 않는 것이 나쁜 행동이나 나쁜 일탈을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만입니다. 여기엔 나한테라는 의식이 있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개인적 모욕을 느끼는 소란 피우고 싶은 나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잘못되었다고 만들기를 즐기는 나가 있죠. 이러한 불만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에고를 기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에고는 변화조차 원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만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불만스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 목소리를 잡아챌 수 있는지, 즉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그걸 경계하세요. 프로그램처럼 조건지어진 마음의 방식,
그저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그 에고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배경에 알아차림이 있고 전면에 그 목소리,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에고로부터 해방되고 관찰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만큼 에고를 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옳다는 것은 하나의 관점과 의견, 판단, 이야기 등 그런 정신적 입장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옳기 위해선 당연히 틀린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고는 옳기 위해 누군가를 틀리게 만들기를 매우 좋아하죠. 자신의 더 강한 자아의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틀리게 만들 필요까지 생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상황도 불만과 반응을 통해 틀린 것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당신 안엔 드라마를 원하고 갈등을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발동한 그 순간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전쟁 준비를 갖춘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위협받는다 느끼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살아남기를 원하는 그것, 무대에 올릴 그 작품을 위해 드라마를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 평화롭기보다 옳기를 원하는 그것,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에고라는 환상, 에고의 밑바탕에 그 두려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존재하지 않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삶의 다함의 두려움. 실상 에고의 모든 행동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고는 기껏해야 여러 관계와 새로운 소유물 혹은 이런저런 성취들로 일시적으로 이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환상들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나는 누구인가의 진리만이, 만약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과 동일화될수록 관계의 진정성은 사라집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역할을 연기한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죠. 자신이 그 역할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여러 얼굴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들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과 칭찬, 찬사, 그런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때로는 과거의 감정적 고통이 더 많은 고통을 통해 새롭게 되살아나기를 원할 때는 그러한 부정적 역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피해자의 역할 또한 에고가 매우 흔하게 연기하는 역할입니다. 그때 에고가 추구하는 관심은 나의 문제, 나와 나의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은 불평하고 상처있고 몹시 화내는 것과 같은 에고의 많은 패턴 중 하나이죠. 일단 피해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나는 그 이야기가 결코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에고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나의 슬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는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풀이해 나를 불쌍하게 느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나 다른 사람들, 운명 또는 신에게 나는 불공평하게 취급당하고 있다는 정체성을 획득합니다. 한편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이 원하는 나를 연기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도 내가 원하는 당신을 연기해줘. 이것이 에고의 암묵적, 무의식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할 연기는 힘든 일이며 일단 연애의 기간이 끝난 후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런 연기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때 역할이 벗겨지면 무엇을 보게 되나요? 불행히도 상대방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덮고 있는 그것들을 보게 되죠. 연출된 역할이 벗겨진 적나라한 에고, 그것의 고통체. 그러면 이제 당신의 좌절된 욕구는 분노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배우자와 연인을 향해 있죠.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는 건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역할 연기에 중독된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알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에 대한 개념적 규정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그 물음은 사라집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실제로 당신은 평화롭고 투명한 상태로 들어가 생각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었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더 가까워집니다. 생각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건 자신을 한계에 가두는 일입니다. 역할을 연기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이죠. 하지만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림이 당신과 그 역할 사이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역할로부터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하지만 역할과 완전히 동일화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혼동하고 자신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역할에 상응하는 역할들을 자동적으로 배정하고 강요하죠. 그렇게 역할에 몰입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진실한 인간관계는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할 만큼 충분히 깨어있고 충분히 알아차린다면 만나는 상대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자신의 말과 태도, 행동 등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회사의 사장에게 말하는 방식과 경비원에게 말하는 방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와 어른과 대화할 때도 다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당신이 역할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백화점에 갈 땐 당신은 고객이 되어 고객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진 사회적 역할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종업원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렇게 조건지어진 행동 양식, 인간 존재 대신 개념적 마음속 이미지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과 더 많이 동일화될수록 관계의 진정성은 그만큼 사라집니다. 당신이 현재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상은 당신 자신이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에 대해 만든 그 개념적 이미지가 당신이 창조해낸 그 상대방에 대한 개념적 이미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의 정체성들 그 모두는 허구이죠. 한편 부모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 때 역할을 연기하죠. 유치한 말과 목소리,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그들을 자신과 동등한 상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보다 일시적으로 더 많이 알거나 몸집이 크다고 해서 아이가 우리와 동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죠. 중요한 건 부모라는 역할과 동일화되지 않으면서도, 즉 그것이 에고의 역할이 되지 않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하지만 부모인 것이 정체성이 될 때, 즉 자신의 자아의식 전부나 많은 부분이 그것만으로 이루어질 때 아이에게 과도하게 챙겨주고 결국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과잉 보호가 되고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거나 스스로 시도해보는 것을 가로막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통제와 억압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가 부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갈망은 한 인간 존재로서의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위해 온갖 옳은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라는 역할에 몰입되어 행동을 통해 언젠간 구원받을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언젠간 충분한 행위를 축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은 완전해지리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행위 속에 자신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아이를 바라보고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와 접촉하고 이것저것 도와줄 때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그 순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깨어있고 고요하고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머뭅니다. 이제 그만 역할 연기를 포기하세요. 결국은 진정한 목적 없이 에고의 게임을 하고 있는 무의식에 빠진 연기자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역할을 연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엔 에고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 당신은 상황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상황과 하나가 되죠. 어떤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저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 됩니다. 지금 즉시 당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규정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그래도 당신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생기를 회복하죠. 또한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한정 짓는 것이기에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죠. 사람들과 관계할 때 기능과 역할로 그곳에 있지 마세요. 의식이 깨어있는 현존의 장으로 존재하세요. 에고는 끊임없이 역할을 하면서 나는 충분한 자신이 되는데 필요한 걸 얻기 위해 역할을 연기해야 돼. 더 많이 존재하기 위해 더 많이 얻어야 돼. 이렇게 외치지만 당신은
당신인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 부정적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우리 안엔 그 상태를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고통과 부정적 상태는 에고의 강화에 도움이 되기에 에고는 종종 그것을 쾌감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에고에서 빠져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들을 생각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모르듯이 자신이 그 생각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평화롭거나 행복해지거나 만족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평화로울 텐데. 당신은 이렇게 해야만 해. 그래야 내가 평화롭지.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어. 모든 에고가 만들어낸 이야기들. 행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음을 에고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현재와 화해하세요. 현재의 순간은 삶의 놀이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장입니다. 삶의 놀이는 결코 다른 곳에서 펼쳐질 수 없습니다. 현재의 순간과 화해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무엇이 가능해지는지,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 삶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게 되는지, 삶의 예술에 대한 비밀, 모든 성공과 행복의 비밀을 전하는 새 단어, 바로 삶과 하나가 되기입니다. 삶과 하나됨은 현재의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자신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은 춤추는 자이며 당신은 그 춤입니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붓다는 그것을 여여함이라 했습니다. 삶의 본래 그러함. 이 순간의 본래 그러함.